이 세션의 마지막에 발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 컨텐츠에서 P 컨텐츠로 리메이크 포스트에서 제한된 불안 감수성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탐구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되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에서 저는 현재 박사과정 중인 김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 미디어학과 박사 수료 박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K 콘텐츠에서 V 콘텐츠로, 즉 리메이크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재현되었을 때 어떻게 색채를 구성할 색채적인 표현을 하는지를 보았고요. 더불어서 이게 감성적으로 어떠한 단어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는데, 혹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을 옷으로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중국인들은 대체로 붉은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 컬러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컬러 흐름을 철저하게 무시한 조합을 옷을 많이 입고 있는다고 합니다. 또 일본인들은 대체로 무채색의 옷을 많이 입고 있고요. 한국인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좀 유사한 답변이긴 합니다만 등산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색채 구성은 저희가 가까운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리메이크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진 그 스토리를 토대로 다르게 이제 구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포스터가 어떠한 색채 구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연구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들과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봉한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라는 영화 포스터고요. 지금 8월 22일 기준 매출 1,500억을 달성했고요. 또 지금 23일에는 2,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영화는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한국 영화 제작자분들과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작부자분들이 베트남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베트남 시장과 함께 이제 영화를 합작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요 시장으로 꼽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한류에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약간 연역을 보면 1990년대부터 이제 시작해서 별은 내 가슴에를 이후로 2005년에는 강을동화, 대장금 등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됐고, 최정점은 2018년에서 19년 태양의 후예 이후로 리메이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또 한류 팬덤이 본격화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영화 산업이 같이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번 장에서는 베트남 콘텐츠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인구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2,800만 명에서 현재 1억 명 수준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관객이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뜻인데요. 또 다음은 인터넷 사용자입니다. 앞서 많은 발표자분들도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모바일 폰이 확장되면서 인터넷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약 7,980만 명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10명 중에 8명이 온라인에서 이제 콘텐츠 정보를 접하고 있고 또 클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포스터와 썸네일과 같은 이런 비주얼이 클릭과 재생으로 어떤 이게 결정이 된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K 컨텐츠와 V 컨텐츠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포스터 색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홍보 대문과 같은 포스터는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 간의 문화 전파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고 문화 감수성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굉장히 잠재력인데요. 포스터와 같은 마케팅 시각물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포스터 색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각적 효과,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색채가 주는 어떤 느낌, 그다음에 직관적인 태도가 이 분석에 따라서 한류 콘텐츠와 베트남의 현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시각 전술 차원에서 양국의 문화 감성 코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포스터 색채와 이미지가 어떻게 문화 정서를 재현하고 있고 또 현지 관객의 감정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현지화 측면입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요, 색채와 감정 분석을 통해 실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전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결국 한국과 베트남 문화 감성을 이해하고 또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향후 콘텐츠 현지화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연구 문제 1번은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의 리메이크 콘텐츠 포스터에서 사용된 색채의 구성은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가? 로 설정했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이러한 색채의 구성의 차이는 감성 분석 및 정서적 반응의 측정인 도구 PAD 모델을 통해 쾌락, 감성, 지배감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 차이를 유도하며 각국의 문화 감성 코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요. 리메이크 콘텐츠의 포스터 색채 전략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 현지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K 콘텐츠의 전략적 수출 및 현지 기획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김세영 선생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과연 색채를 어떻게 정량화를 시키고 이 정량화된 색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본 게 저희가 PAD 감성 모델인데요. 이 감성 모델은 고채도, 고명도 색상에 따라서 높은 쾌감 혹은 각성도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저채도, 저명도 색상에 따라서 낮은 각성도와 높은 지배감을 연출합니다. 즉 저희가 추출하는 그 색채에 따라서 채도 혹은 명도 이런 구조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분류되는 쾌감과 각성도 그리고 또한 지배감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색채 문화적 수용성과 리메이크 콘텐츠 감성 전략 부분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은 못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변형계 자극, 즉 이런 심층 변형계는 저희가 이제 인간이 외부적으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감정의 색채를 입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적 상징성,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는 빨간색이 의미하는 의미가 행운의 의미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서양권 문화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심리적 이론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은 맥락 중심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런 개발적인 감정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은 맥락 중심과 관계 지향적인 정서 구조를 보이면서 동아시아권에서는 감성적으로 절제된 톤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서양권에서는 개별적인 감정 표현을 선호한 색상 조합이 많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연구 방법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모든 이미지는 다 이런 모든 작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픽셀 하나하나는
지금 보이시는 이 RGB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RGB는 0에서 255까지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이 조합된 이 숫자로 픽셀에 나타난 색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준비한 이 사진에서 CMYK와 RGB를 나타냈는데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연구에서 RGB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분석하는 기준은 프린트된 인쇄용이 아닌 모니터에서 구현된 색상이기 때문에 RGB를 이용한 점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연구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RGB 값, 즉 제가 추출한 한 픽셀에서 나타내는 값이 예를 들어 A가 레드 값 0.85이고 블루 값이 그린 값이 0.17 그리고 블루 값이 0.56이라는 가설 아래에서 3차원으로 구성된 이 그래프 값의 중간 값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숫자를 가지고요. K 클러스터링이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 K 클러스터링은 일종의 그룹화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그룹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지에서 포스터 이미지에서 구성된 이 색상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그 구분한 단계를 만들기 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이요. 네. 앞서 뽑았던 RGB 값을 저희가 3차원 벡터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된 3차원 벡터 값에서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서는 여기서 표시된 이 색상 값들이 이런 군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 더 많은 군집단이 있는데요. 제가 K 값을 5로 측정을 해놓고 여기서 5로 제가 설정한 이유는 다른 유사 연구들을 보았을 때 대개 한 4개에서 6개를 기준으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5개로 잡았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대표적으로 군집단 형성되는 형성이 밑에 보시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뽑혀지고요. 이렇게 뽑혀지는 이 색상이 HEX 코드라고 해서 포토샵에서 사용하실 때 색채를 추출하시면 아마 그 밑에 한 6자리인가 5자리로 되어 있는 그 무슨 F랑 숫자가 막 섞여져 영어랑 숫자가 섞여져 있는 코드를 보이실 거예요. 그 코드를 추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표는 제가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아까 그 RGB 값에서 추출했던 그 값들이 무수하게 막 모여 있습니다. 그 무수하게 모여있는 값에 이 K 클러스팅 K 민즈로 분석을 해서 점점 이들의 군집을 더 축소화시킵니다. 축소화시키다 보면 아래와 같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색깔의 군집단의 집단이 모이게 되고 이 군집단이 모여서 5개 그룹의 색상을 뽑아내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RGB 값에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CI, LA의 이 색공간 변환 분석은 보다 인간의 감성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왔고요. RGB 값은 지금 현재 모니터에서 표현된 이 색상의 군집단을 구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뽑아낸 그 K 민즈의 값의 기준에서 이제 앞에 보시면 L 값은 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색상에서 어떤 것이 더 밝고 브라이트니스를 표현하는데요. 밝고 어둠을 표시하고요. 레드 값, 옐로 값, 화이트 값, 그린, 블루 값, 블랙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세모 L은 중간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했던 색채 값에서 색채 값의 그 기준이 이 중간에 L 값이면 흰색과 검정색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L 값만 기준으로 높으면 흰색이 많고 L 값이 낮으면 검은색이 더 많은 그런 색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나 더 설명을 추가를 했는데요. 아래 밑에는 제가 실제로 파이썬에서 추출한 값이고요. 여기 보시면 H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360도로 되어 있고요. 인간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대로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파장이 긴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왜 빨간색이 100이고 어떻게 수치로 보면 다 똑같은 색깔인데 왜 빨간색도 흰색도 다 똑같이 그 볼륨값이 왜 높다고 나오냐고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RGB 값에서 흰색은 255, 255, 255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의 경우에도 255, 00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 RGB 값에서 RGB 값에서 레드가 가지고 있는 값은 0에서 255 기준에서 가장 높은 색이기 때문에 이 뒤에 G와 블루 값이 없는 255이기 때문에 이 값이 사실은 같은 최고의 볼륨 값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 볼륨 값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채도와 그리고 잠시만요. 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RGB 값을 픽셀을 통해서 색채를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색상 값을 K민주로 그룹 집단을 구합니다. 그러면 5개의 대표 색상이 추출이 되고요. 추출된 이 5개의 색상에서 채도와 명도와 그리고 볼륨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된 그 값에서 기준에 그 0부터 100까지 있다고 한번 빨리 설명드릴게요. 100까지 있다고 하면 중간에서 이게 높은지 중간 값인지 낮은 값인지를 계산을 해서 휴 세츄레이션 값과 볼륨 값을 나눠서 계산을 한 감성 매핑 테이블 예시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제가 이번에 실험했었던 실험물이고요. 보시면 여기는 한국판이고 여기는 베트남판인데 여기 색상으로 보셨을 때도 조금 차이가 좀 있으신지 좀 확인을 해주십사 안에 여기에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이요. 네, 연구 결과는요. 짧게 요약드리자면 한국판은 대체로 시각적인 대비와 강렬한 색조로 서사 갈등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베트남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를 통해 인간관계 중심을 강조하는 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이요. 본 연구는 단순한 미학을 넘어서 색채는 문화권별 감정인식과 표현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 핵심 단서라는 것을 나타냈고요. 한국판 포스터의 경우는 고채도 높은 대비를 통해 긴장감과 강렬함, 몰입을 증폭시키면서 서사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면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베트남판은 높은 명도, 낮은 채도로 자극을 완화시키고 향수, 회상, 따뜻한 중심의 정서적 안정감을 설계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이런 문화적 감성 수용성과 반영되고 이론적 틀에 의해서 색이 유발하는 쾌락과 각성, 지배감 세 축이 두 집단 정서를 구조를 일관되게 비교와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는 포스터는 단순 유도물이 아니라 정체성과 정서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며 클릭과 선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정량적인 색채 분석과 PAD 이론 그리고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해서 K 콘텐츠와 V 콘텐츠의 리메이크 포스터 감정 전달 구조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아무래도 제가 좀 그 장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르별 나타나는 색채의 구조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터의 수량도 조금 더 조절해야겠다고 해서 좀 더 많은 포스터를 좀 더 만들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경향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 홉스테드의 이론처럼 동양권은 여전히 유명인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에 따라서도 좀 더 선호도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색채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명인들의 어떤 영향도 좀 더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후의 연구로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차별성을 좀 고려해 좀 더 확장시킬 예정이며 또한 제가 사실은 색채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 시선 추적 관련된 그 미디어 연구도 하는데요. 이런 시선 추적을 활용해서 이런 이런 정적인 사진 이미지가 아닌 영상 관련된 이미지도 한번 분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연구 주제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저도 공감해서 좀 똑같은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 전에 뭐 다문화 가정 한 분을 만남으로서 이분은 베트남 여성분하고 뭐 결혼하셨고요. 그럼 그분은 당시 뭐 한국의 주장가에 있었는데요. 그럼 와이프의 여성 조카들에게 뭐 립스틱
선물로 사주셨는데요. 근데 조카분들에게 이 색깔은 좀 노인분들이 쓰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당시에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 슬립 색깔이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브랜드지만은 그 다른 색깔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있어요. 저도 공감하는 건데, 뭐 문화적 차별성 그리고 뭐 민족성에 따라서 뭐 그런 취향이 좀 다르서, 그러면은 뭐 이런 이런 분야에서 뭐 분석할 필요성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